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매일 채굴하고 있는 우리 파이코인이 앞으로 어떤 반가운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줄지, 또한 암호화폐가 가고 있는 세상이 우리 파이코인이 앞으로 오픈넷 갔을 때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지난번 그 파이투데이의 챌린지에 여러 사람이 도전을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이 도전했으면 좋았겠다 하는데, 결국 한 450만 명의 파이오니어들이 챌린지에 도전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50만 명이면 상당히 큰 숫자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6천만 명이 채굴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숫자니까 뭐 적은 편일 수 있는데, 어쨌든 코어팀에서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450만 명이 있다 하는 걸 확인하는 것에도 어떤 큰 수확이다, 저는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450만 명이 참여해서 140만 명이 그 모든 단계를 완료해서 이모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저는 실제 이모지를 받아서 전 뭐 파이의 이모지를 받다 보니까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이모지를 받아서 댓글창에 글을 쓰면은 이제 이모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제 집사람 휴대폰을 이모지를 받도록 노력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내용이 제대로 안 됐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450만 명이 참석해서 제대로 됐던 사람은 한 140만 명 하는 도중에 제대로 안 됐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능 중에 프로필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사진으로서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사진을 올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프로필을 올렸습니다만은 260만 명 정도가 이제 이렇게 프로필을 올렸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 블록체인 기반하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의 파이 네트워크가 앞으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지금은 이제 폐쇄넷이기 때문에 파이오니어들만 참여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이제 오픈넷 갔을 때 파이 채굴하지 않는 분들도 이런 파이 네트워크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고, 이 광고를 볼 수도 있고, 이 많은 사람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광고주들이 파이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파이를 우리가 광고를 봄으로써 채굴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 생각한다면 오픈넷 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이제 크게 궁금해 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 대선 관련된 내용이들이니까 저도 한번 다시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미국 암호화폐 지지단체로 있는 시다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 조 바이든 후보직 사퇴는 민주당 후보진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다, 아주 좋은 기회를 민주당이 잡아야 된다. 결국 조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까지 했던 만큼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에서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어야 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제 디지털 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하며 새로운 금융을 포용하는 혁신적인 미국의 비전을 제시할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 지지단체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암호화폐를 지지할 수 있는,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금융을 포용하는 혁신적인 미국의 비전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할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조를 하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밸리안트 투자사의 CLO로 있는 분이 했던 말이, 민주당은 암호화폐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SC의 집행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지금 해야 된다. 지금 이 SC가 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문제가 많다.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SC의 집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이제 지적만 하면은 민주당에서 앞으로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계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윙클 보스 형제간들도 게리 겐슬러를 즉시 해고해야 되는데 이 카말라 해리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암호화폐 개방적인 입장을 제대로 취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빨리 게리 겐슬러를 즉시 해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는데, 또 한 사람은 카말라 해리스가 아무리 반 암호화폐 정책을 펴더라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이미 금융 세력들은 이미 코인을 택했다.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상관은 없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게, 그 블랙록의 임원이 누가 대통령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주머니를 누가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이런 메시지를 올렸다가 비난을 받는 바람에 내렸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보다는 대통령을 누가 어떤 돈으로 지원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했던 것처럼 금융 세력은 이미 코인을 선택했다, 이제는 코인이 대세다, 이런 포인트를 지금 쓰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트럼프가 이제 지난번에 재무장관으로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 드리자마자 바로 랠리 핑크도 재무장관 깜이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랠리 핑크를 신뢰하고 있다 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블랙록의 CEO 랠리 핑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이 트럼프도 그와 관련되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어쨌든 트럼프 재임 기간에 이 다이먼과 랠리 핑크가 둘 다 경제자문위원을 맡았을 정도로 그 트럼프 정권하고는 좀 가까웠다, 이런 포인트를 제가 좀 쓸 수 있고, 옛날에는 이제 블랙록이라든가 이런 그 대형 투자사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통제하고 이런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앞으로는 이제 대놓고 이런 그 모든 경제를 좌우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대형 자산 운용사가 이 경제를 주무리고 있는데, 이런 대형 운용사,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과 이런 암호화폐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니까 암호화폐 세계는 그대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 파이코인이 갈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2024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할지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엄청난 큰 뉴스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해리스도 민주당 후보로 수락하자마자 해리스도 비트코인 2024에 참석을 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워야 되는데, 트럼프보다도 좀 더 강한 그런 정책을 내세워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서로 경쟁적인 그런 이 암호화폐 세계에 대한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는데, 미국 SEC에서 현물 이더럼 ETF가 이제 승인이 됐다. 이게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이렇게 현물 ETF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더럼의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계의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하고 이더럼 현물 ETF가 들어섬으로써 이렇게 제도권으로 이 두 코인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과연 솔라나가 될 것인지 XRP가 될 것인지 언제 될 것인지가 문제지, 이제는 곧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난번 영상의 구독자분이 댓글을 달았던 게 저도 의미가 있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분은 이제 파이코인을 한 2만 개 정도 채굴 했던 그런 파이오니어인데, 본래 XRP라든가 이런 코인 투자에 꽤 많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분 같은데, 이분이 했던 말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XRP 등이 이렇게 레가시 금융에서 또는 언론에서 이미 그 세력이 굳혀져 가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아직 오픈넷도 가지 못한 파이코인이 후발주자로서 어떤 설당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포인을 썼길래, 이분도 뭐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파이코인 한 2만 개 가까이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면은 파이에 대해서 관심도 충분히 있을 텐데, 이미 이제 코인 세계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가면 갈수록 파이코인이 설 땅이 없을까 염려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아직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코인의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만은, 저는 이제 블록체인과 웹3, 암호화폐 이런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많이 뒀기 때문에 충분하게 파이코인이 성불을 할 수 있는 이런 밑바탕이 있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첫 만들었던 암호화폐인 만큼 상징성이 있고 시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이제 나라들마다 국부의 그 비트코인을 고려한다면은 엄청난 그 가격이 올라갈 것 같다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고, 이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 그 자산 가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실제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만들었던 것이 비탈릭 부테린의 그 이더리움인데, 이 이더리움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이런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이런 그 블록체인 생태계에 엄청난 그런 파급 효과를 줬던 게 이더리움입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그만큼 이런 그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그만큼 가치가 올라갔다.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만큼 이더리움이 중요한데, 이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니콜라스 박사가 이더리움을 만들었던 비탈릭 부테린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강의할 정도였던 사람이 이런저런 비트코인과 그런 그 이더리움의 어떤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문제점도 파악을 해가면서 만들었던 파이코인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분이 이제 XRP를 언급했는데, 사실 XRP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도 처음에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비트코인과 이런 이더리움보다도 XRP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정말 XRP는 이런 그 해외 결제망 내가 돈을 보내고 받고 하는데 3초, 5초 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스위프트를 사용하면은 3일, 5일 만에 돈을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몇 초 만에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XRP에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XRP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왔던 것을 저도 지켜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파이코인이 충분한 그 효용성이랄까 이런 엄청난 커뮤니티가 활성화시켜서 정말 블록체인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로서의 그 가치가 있다. P2P로서의 어떤 가치도 있고 뭐 여러 면에서 활용성이 있다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구독자분에게 간단하게 댓글을 달긴 했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어떤 코인보다도 우리 파이코인이 앞으로 이런 그 효용 가치는 높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YRX라는 페이가 있습니다. YRX 페이. 이게 영국과 유럽 경계 지역의 디지털 통화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자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하는 것이 뉴스가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 YRX 페이는
암호화폐와 기존 통화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식을 좀 더 간소화하도록 이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 금융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을 통합을 하는 것들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하면은 정말 심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 같은 것하고 이 암호화폐에 연결해서 앞으로 이 암호화폐 세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결국은 리플과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다 인프라를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이제 파이코인이 이런 그 활성화가 돼서 외부 오픈넷하고 연결만 된다면은 언제든지 서로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이 YRX를 한번 가져와 봤고, 이건 뭐 재미로 한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에서 옛날에 이게 작년 9월이라고, 지난해 10월이라고 나오는데, 지난해 10월에 미국에서 이제 페라리를 비트코인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이게 앞으로 페라리를 비트코인으로 이제 구입할 수 있으면은 파이코인으로도 페라리를 구입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게 하필 왜 미국이고 다른 나라는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7월달 내에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페라리를 비트코인으로 하겠다. 그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더리움하고 USDC로도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은 유럽까지 확장하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지역도 고려하겠다고 하니까, 더 많은 지역이라면 아시아를 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페라리를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USDC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이제 구매가 가능하게 만들어지면은 어떤 코인으로라도 USDC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 우리 파이코인도 언젠가 USDC하고 이제 호환이 가능하도록 될 테니까, 이제는 우리 파이코인을 가지고도 페라리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 일본 기업이지만은 제가 소개했던 것들은 메타프리니시라고 하는 이런 회사, 여기가 이제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는 바람에 본인들의 어떤 주가가 올라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표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메타프리니시의 공식 그 X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인프라 증명 플랫폼 호세키라고 그러는데, 이 비트코인 인프라 증명 플랫폼은 호세키하고 제작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저도 호세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한번 검색을 해서 호세키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호세키에 들어가 보니까 비트코인 현황이 다 나오면서, 이런 호세키는 이제 비트코인 베리파이드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호세키가 베리파이 했던 비트코인의 숫자는 H라는 마크를 가지고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회사 것들은 그냥 보여주는데, 여기에 각 회사별로 비트코인 수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제일 많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 블랙록이 약 33만 4,943개 이렇게 숫자까지 나오는 걸 보고, 그냥 그 ICO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비트코인을 블랙록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 얼마 전에 30만 개가 돌파했다는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 개수까지 제가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계는 데이터를 누가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의 또는 그 회사의 비트코인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이런 정말 오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호세키 같은 이런 플랫폼도 되어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각 회사가 호세키라든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그와 같은 것을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현황 공개를 함으로써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이런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취득하려고 노력할 것 같다. 거기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호세키도 한번 들먹여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비트코인 2024에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도 만일 비트코인이 국고 보유 자산이 된다면은 100만 달러를 갈 것이다 하는 뉴스를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거 뭐 100만 달러 간다 뭐 이런 뉴스보다는 각국 지도자들이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비트코인도 우리나라에도 이제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더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아시아 대형 회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한다는 소문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렇게 각국의 정부의 지원과 광범위한 채택 가능성도 있고 기업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 비트코인의 관심도는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제 영국 축구 클럽의 리얼 배드포더라는 데가 비트코인을 뭐 한 446만 달러 상당으로 구입했다는 것도 뉴스에 나올 정도로 금년 후반기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금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고 나서 각 회사별로 앞으로 비트코인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나왔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후반기에 우리 파이코인이 오픈된다면은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각광을 받을 것 아니냐, 저는 거기에 이제 희망을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분은 기재부 1차관을 하다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됐는데 이 금투세를 폐지를 촉구하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저도 금투세 폐지는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뭐 좀 더 긍정적으로 보다가 상당히 신중 입장으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그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걸 다 듣진 않았지만은 기사를 보니까 좀 바뀌었던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양반이 지난 5월달인가 뭐 개력연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왔다는데, 이 양반이 했던 말이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해서 공론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실제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것들 육성보다는 질서 유지에만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저도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는 또 빗썸이 경쟁을 하면서 2.2%까지 간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빗썸에서 4%까지 올리는 바람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물론 4%에는 이제 빗썸에서 2% 내고 농협에서 2% 내고 이렇게 올렸지만은 어떻게 금융기관이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3, 4% 될 텐데 어떻게 거래소에서 4%까지 올리느냐 이러는데, 이게 또 지적을 당했는지 금융감독위원장이 거래소 사장들을 집합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감독을 자율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빗썸에서 4% 올렸던 거를 금방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블록체인 기술은 이렇게 해외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해외 송금뿐만 아니고 저개발도상국에는 이런 그 은행 계좌를 열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나게 그 파괴 효과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암호화폐, 더군다나 우리 파이코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블록체인이 사회적 경제적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될 중요한 자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이 이런 6천만들이
P2P 거래를 해서 해외 송금도 가능한 이런 시대가 오고, 은행 계좌가 없더라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이 채굴도 가능하고 거래도 가능한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이런 금융 혁신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면서 오픈넷 왔을 때 변화를 한번 예측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